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문서 표준은 PDF죠. PDF의 장점은 국가, 글자, 폰트, 기기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문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PDF를 개발하고 표준을 만든 어도비사의 아크로벳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어도비 아크로벳 프로의 처음 화면인데요. 이 아크로벳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은 본 영상 끝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이 아크로벳은 PDF를 생성을 하긴 하지만 문서를 만들 수는 없죠. 아크로벳은 기존 문서를 가져와서 PDF로 변형하는 기능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눌렀을 때 열기만 있고 새로 만들기가 없어요. 그렇죠? 만들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파일에서 PDF를 만들거나 스캐너에서 PDF를 만들고 웹페이지, 클립보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문서를 이용을 해서 PDF로 변환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개의 다른 PDF 문서를 결합을 한다든지 간단한 편집도 아크로벳상에서 가능합니다. 텍스트를 바꾸고 서명을 삽입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운다든지 그런 부분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PDF를 가져와서 간단한 편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 열기라고 있죠? 자, 열기합니다. 그 다음 PDF 문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PDF 문서는 부동산 월세 계약서인데요.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PDF 문서를 열게 되면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 전용으로 열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PDF 문서에 수정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편집 가능한 PDF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집 사용이라는 버튼이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PDF를 편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PDF 문서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지울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사용법과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기본 메뉴가 있죠. 좌측에 있는 디스켓 모양이 저장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이 PDF 파일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별표 표시를 누르게 되면 중요 파일을 표시를 해서 나중에 홈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셨을 때 중요 파일만 따로 모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PDF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클라우드에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어도비를 정식으로 구독해서 쓰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용량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DF 작성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하고 다른 곳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쇄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지금 이 파일을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있을 경우에 인쇄할 페이지를 선택해서 프린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비율을 눌러서 퍼센테이지로 설정해서 프린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면 인쇄 버튼도 있죠. 앞뒤로 인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프린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텍스트 찾기 버튼인데요.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지금 현재 이 PDF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라고 입력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임대인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텍스트를 찾아주죠. 이런 식으로 다음 버튼을 눌러서 계속 내가 입력한 단어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 아크로벳은 기본 툴이 여기에 있는 선택 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용을 하실 때 기본 툴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툴이 선택되어 있으면 쓰지 못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 기본 선택 툴 선택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손바닥 툴은 지금 이 문서를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PDF 작업을 할 때는 이 확대와 축소 버튼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로 축소하시고 그 옆에 있는 퍼센테이지로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실제 크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문서의 실제 사이즈대로 나오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축소를 했더라도
여기 있는 퍼센테지 선택하는 부분을 누르시고 너비에 맞추기를 누르시면 이 가로 너비에 딱 맞춰서 문서를 맞춰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이 툴들이 이 PDF에 대해서 편집하는 툴들인데요. 그 메뉴를 나누는 선이 있고요. 그 왼쪽 옆에 보면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버튼이 페이지 컨트롤을 도구 모음 밖으로 빼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다른 툴들은 없어지고 이 도구만 나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확대 축소할 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메뉴대로 꺼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보기 메뉴가 있죠. 자, 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표시 숨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구 모음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도구 모음 재설정이라고 있죠. 이 재설정을 해주시면 원래 도구 모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확대 축소나 이동 버튼, 선택 버튼이 없으면 굉장히 사용이 불편해요. 재설정으로 간단하게 원래대로 복구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 컨트롤 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티커 노트가 있죠. 이것은 주석을 추가하는 건데요. 여기는 문서 내용 중에 내가 첨부를 하고 싶은 멘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주석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면적을 제곱미터로 써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평수도 써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주석을 눌러서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주석을 달 수가 있죠. 이 넓이가 17평이라고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를 누르고 닫게 되면 자, 이렇게 스티커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여기 있는 선택 툴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항상 기본 툴은 이 툴이라고 그랬죠. 자, 이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얹으면 바로 그 아래에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PDF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경우 그 사람은 그 아래쪽에 또 다른 주석으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마치 SNS 같이 주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문서 하나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할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텍스트 강조인데요. 자, 이 툴을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텍스트 부분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긁어줍니다. 그러면 그 긁은 곳까지 컬러가 바뀌어서 마치 마커펜으로 칠한 것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다시 선택 툴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커로 칠한 부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컬러도 바꿔줄 수 있고요.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서 잘 안 보이실 경우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컬러가 바뀌게 되죠. 좀 더 눈에 띄게 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텍스트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만든 거는 전부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주석도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삭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넣거나 강조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문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죠? 서명이죠. 자, 서명도 위에 있는 도구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펜 모양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채우기 및 서명 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이 채우기 및 서명 메뉴를 이용을 하면 PDF 문서에 텍스트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기본 도형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서명을 할 수도 있죠. 자, 지금 제가 서명을 하나 해놨는데요. 이 서명을 지워볼게요. 자, 옆에 보면 마이너스 버튼 있죠. 자, 이거 누르면 서명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명 추가와 이니셜 추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자, 서명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서명을 써줄 수 있죠. 자, 지금 나오는 텍스트는 키보드로 타이핑을 한 텍스트예요. 그런데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더라도 마치 펜으로 흘려 쓰는 것 같은 글씨로 써지죠.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지우고요. 한번 써볼게요. IB96 썼습니다. 자, 그러면 흘려 쓴 채로 나오게 되죠. 이거는 서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 서명 글씨체는 우측에 있는 스타일 변경을 눌러서 여러 가지 서명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정자체로 쓰거나 흘려 쓰거나 다양하게 있죠.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기가 있죠. 자, 이것은 기본 서명체고요. 그 다음 그리기는 내가 직접 여기에 서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기 누릅니다. 그러면 직접 그릴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마우스로 해야 되겠죠. 타블렛이 있으신 분들은 타블렛으로 하면 좋은데 보통 타블렛은 없는 분이 많죠. 그냥 마우스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썼습니다. 그 다음 적용합니다. 그러면 마우스에 이렇게 서명이 붙어 다녀요. 그 다음 원하는 곳으로 가서 클릭만 해주시면 그 서명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사이즈 조절 버튼을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켰어요. 자, 필요 없으면 휴지통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죠. 자, 다시 직접 서명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만드시려면 이니셜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니셜 추가 눌러주시면 똑같이 유형 그리기 이미지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서명을 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는 왜 쓸까요? 자, 이 경우는 도장 같은 거나 명판 같은 거 찍을 때는 이미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빈 종이에 여러분 도장을 찍으시고 그 도장을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도장도 원하는 곳에 찍을 수가 있죠. 자, 이미지의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든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도장 이미지, 로고, 사진, 원하는 이미지 그대로 넣어서 원하는 곳에 첨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명을 추가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좌측을 보시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원하는 곳에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죠. 자, 써볼까요? 그리고 공증한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점 찍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죠. 자, 그 대신 서체에 대한 기능이 없죠. 네, 서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기호들은 넣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체크 표시를 이용을 해서 체크 표시 해준다든지 또는 X를 눌러서 X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죠. 이런 거는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이거는 휴대폰 계약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체크를 하는 네모 사각형이 있죠. 그런 거 이용하실 때는 깔끔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체크 선택하시고요. 또 휴지통 누르시면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닫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기본 도구를 봤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텍스트 및 이미지 편집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텍스트를 편집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해요.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 지금 긁어지죠? 지금 PDF 편집 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PDF 문서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긁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임차인은 하고 썼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기존에 써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이렇게 쓰게 되면 서체가 지금 원래 썼던 서체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기존에 있는 서체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지운 자리에 넣을 때는 기존에 썼던 서체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 다음 텍스트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 텍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자, 임차인에 대하여 라고 해서 텍스트를 추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얹게 되면 십자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렇게 들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아크로벳은 문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건 조금 불편해요. 워드 프로세서에 비해서는 도구가 불편해요. 하지만 원래 목적은 편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추가할 수 있죠. 자, 이미지 추가 버튼 누르고 이미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축소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이미지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자, 이렇게 마우스에 이미지가 붙어 나오죠. 자, 원하는 곳에 이미지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클릭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죠. 코너에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렇게 조절해서 이미지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이미지 위쪽이 너무 크고 아래쪽도 너무 커요. 좀 더 자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우측에 보시게 되면 형식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반전도 있죠. 위아래 반전, 좌우 반전, 그 다음 자르기 버튼이 있어요. 이 자르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 이미지를 잘라줄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변에 가져가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구역만 잘라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이미지를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툴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디를 가도 그 툴이 선택된 상태죠. 자, 항상 기본 툴은 뭐라고 그랬죠? 상단에 있는 선택 툴. 그러면 다시 기본 툴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링크 기능이 있죠. 자,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웹 링크로 자동으로 연결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텍스트에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역 설정을 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링크 들어가신 다음 웹 또는 문서 링크 추가라고 하죠. 자, 이거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구역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가 이 구역으로 올라가면 링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이는 사각형이라고 하면 링크 연결된 부분이 보이는데 그럼 보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사각형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 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합니다. 그 다음 링크 URL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ib96.com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링크가 여기 추가가 된 거죠. 자, 확대를 좀 더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그 링크 구역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손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링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링크 주소도 보이게 되죠. 클릭해 볼게요.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ib96 사이트가 열리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구역에 링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텍스트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사진에도 전부 링크를 걸 수 있는 거고요. 원하는 구역에 링크를 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요즘은 종이 문서가 아니고 전자 문서를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링크 같은 걸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 오려내기인데요. 마치 이 문서를 이미지처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오려내기 선택한 다음 원하는 부분만 클릭 드래그해서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안쪽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페이지 상자 설정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우측에 있는 오려낸 페이지 크기를 보시게 되면 184에 83mm라고 나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지금 구역을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구역을 설정한 부분만 잘라주게 되죠. 마이너스로 축소를 해보면 여기만 잘렸죠. 이렇게 간단하게 문서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죠. 문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누군가에게 보내야 돼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 파일에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있는 변환 부분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또는 엑셀, 파워포인트, JPG, PNG 이런 것들로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JPG로 저장하게 되면 이미지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원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서를 만들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워터마크를 눌러주시면 추가라고 나오죠. 워터마크 추가합니다. 자, 이 워터마크는 텍스트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그림을 선택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워터마크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텍스트로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ib96이라고 쓰면 여기에 추가가 되죠. 여기서 서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크기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좀 더 키워볼까요? 3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 사이즈로 키워지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글씨를 넣게 되면 원래 있던 문서에 글씨가 가려서 안 보이죠?
이때는 불투명도를 줘서 바닥에 연하게 깔리는 것처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줘서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죠. 이런 식의 워터마크는 많이 보셨죠? 문서에 이렇게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터마크를 넣게 되면 내가 열심히 만든 문서를 아무나 가져다 쓰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문서나 내가 직접 만든 문서들은 이렇게 워터마크를 이용해서 함부로 도용되는 것을 막아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도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누르시게 되면 PDF 만들기는 지금 우리가 한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결합이 있죠. 이 파일 결합은 여러 장의 PDF를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결합 누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열린 파일부터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열려있는 파일 월세 -1이죠? 파일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일이 여기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파일 추가를 하나 더 눌러서 파일 추가하신 다음 다른 PDF 파일을 추가해 줄게요. 열기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두 개의 파일을 결합해 줍니다. 그러면 1페이지는 부동산 계약서가 되겠고요. 2페이지는 수강 확인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인더 3.pdf라고 새로운 게 생겼죠. 이 파일은 앞서 선택한 열린 월세 계약서와 그 다음 또 하나 가져온 수강 확인서가 하나로 묶인 파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그냥 닫으면 안 되시겠죠? 자, 그때는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면 이 바인더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결합시키게 되면 파일 2개뿐만이 아니고 10개, 20개도 전부 하나의 파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구성인데요.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PDF 파일 변환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작성된 PDF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지 또는 파워포인트, 이미지, HTML 웹페이지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HWP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 PDF에서 변환하는 것에는 HWP는 없죠. 자, 그럴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로 저장을 하신 다음 또는 파워포인트로 저장을 해서 HWP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데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PDF로 저장을 할 경우에는 파일에서 그냥 저장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PDF에서 불러와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파일에서 저장한 방식을 PDF에서 불러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WP를 열어봤는데요. 문서 마당에 있는 기본 문서 파일인데요. 자, 이것을 저장을 해서 PDF로 가져가 볼까요? 자, HWP의 경우에는 파일에 들어가시면 PDF로 저장하기라고 있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PDF로 저장이 되겠죠. 그렇게 저장된 파일을 아크로벳에서 열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MS 워드도 마찬가지고요. PDF 저장 메뉴는 전부 있습니다. PDF는 전 세계에서 쓰이는 문서의 표준이기 때문에 어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든 전부 PDF 저장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장을 하셔서 아크로벳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아크로벳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아크로벳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dobe.co.kr 들어오시게 되면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모든 제품 보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크로벳 프로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는 아크로벳 프로 구매하기 들어가시게 되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학생 및 교사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월 61,000원이죠. 아크로벳이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자, 그래서 이 아크로벳만 구매하지 마시고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모두 이용하는 것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죠. 구매하기에 들어가 보시면 연간 약정이 61,600원이에요. 가격이 아크로벳 사용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죠. 물론 학생의 경우에는 훨씬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어도비에서 행사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서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구독을 해도 2만 원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용을 하시면 아주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간이 아니라서 따로 나오지 않는데요.
행사 기간을 이용하셔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회원 가입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무료 체험판을 이용을 하셔서 일단 일주일은 그냥 써보시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무료 체험판을 이용하시더라도 카드 정보는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을 이용을 하시고 마음에 안 드셨을 경우에는 꼭 취소를 해야 비용이 자동으로 지불되지 않겠죠. 자,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PDF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PDF를 처음 만들고 텍스트의 기본 포맷인 포스트 스크립트도 만들고 기본 소스를 무료로 공개해서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든 만큼 이 어도비 아크로벳이 PDF의 표준이죠. 그만큼 기능도 다양하고 활용도도 매우 높습니다. 간단하게 쓰시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PDF 문서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아크로벳을 꼭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어도비 아크로벳 프로의 사용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